네, 우리 동네 매거진 동네 발견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세영입니다. 오늘은 박동주 씨, 서영석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왠지 코스모스 느낌 나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예. 아니면은 이거 커튼 바꿀 때 가을 커튼, 네, 커튼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요즘은 정말 이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게 한동안 우리가 얼마나 창문을 꼭꼭 잠그고 에어컨만 키고 다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아침에 창문을 촥 열고 달리면은 바람이 푹푹푹 바람이 들어오는데 공기가 다르죠. 야, 예, 가을의 향기가 막 예. 느껴져요. 그러게요. 그래서 막 달리다 보면 바람뿐만 아니라 하늘도 똑같은 하늘인데 어쩜 그렇게 가을 하늘은 더 예쁠까요? 사진 찍기 바빠요. 요즘에 깎게 맞아요. 딱 세워놓고. 그야말로 사진 한 장 제대로 딱 찍을 때가 요때잖아요. 네. 야외에 나가면 참 좋겠다. 나들이 가기 좋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러면 어딜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지금 한창인데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죠. 2019 스트라트 페스티벌이 지금 한창이라고 합니다. 오, 맞죠. 그렇습니다. 스트라트 페스티벌 이제 포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았는데 지난 9월 7일 개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새로운 변화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서영석 씨가 다녀왔다고요? 네, 제가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예.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해졌고요. 풍성해졌습니다. 새로운 스트라트 페스티벌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포항의 대표 축제 스트라트 페스티벌. 올해도 화려하고 풍성한 볼거리로 찾아왔습니다. 2019 스트라트 페스티벌 100배 즐기기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익숙하던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시간.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포항만의 축제. 예술과 철이 만나 즐거움으로 거리를 채웁니다. 2019 포항 스트라트 페스티벌. 환대의 도시 포항. 70개의 달, 10,000개의 불. 그 뜨거운 축제 현장을 소개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을의 바닷가에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2019 포항 스트라트 페스티벌. 축제 곳곳의 정보를 알고 가야 더 제대로 즐길 수 있겠죠? 올해는 이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올해는 영일대 중심의 축제 구성에서요. 저희가 수협 냉동창고,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꿈틀로까지 이 세 군데로 넓혀가지고 축제를 진행합니다. 단순히 어떤 축제장만 넓어진 게 아니라요. 포항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데 주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전에는 바다를 끼고 멋진 작품을 볼 수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이었다면 이제는 포항 곳곳에서 이 스트라트 페스티벌을 즐길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풍성해졌습니다. 올해도 여러 작품들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우리 꼭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작품은 뒤에 보시는 작품입니다. 네. 권용주 작가와 그리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 포스코가 함께한 협업 작품인데요. 웨이브라는 작품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파도를 형상했는데요. 철을 이렇게 잘 구부리고 그리고 자르낼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 지역이 가진 기술력을 최대한 잘 보여준 작품이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 특화 소재 사업으로 선정돼서 이번에 만든 공연 겸 작품인데요. 구룡의 소재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만든 용용이라는 작품입니다. 길이 15m에 높이 6m짜리의 거대한 용을 만들었는데요. 화염도 쏘고 그리고 폭죽도 터뜨리고 하면서 그동안 보여드렸던 스트라트의 조용한 모습에서 이번에는 좀 화려한 모습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작품으로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예년과는 조금 더 다양해졌고요. 풍성해졌습니다. 지금부터 2019 스트라트 페스티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올해 포항 스트라트 페스티벌은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빛나는데요. 그중 하나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마련된 천하제일 무술 로봇 대회입니다. 자, 7번. 지금 7번이야. 그냥 무술 대회가 아니고요. 로봇 무술 대회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조종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 로봇 무술 대회는요. 시민들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당사자시죠? 네. 예. 어떤 이유로 이 무술 대회를 제안하신 거예요?
이제 포항하면 이제 철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가는데 이제 철하면 스틸하면 생각하는 게 이제 로봇이잖아요. 근데 그 로봇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로 코딩된 로봇으로 서로 이제 대결을 펼치면서 이제 코딩 프로그램적인 이제 알고리즘도 익히고 로봇에 대한 이제 흥미도 높이고 그러면서 철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오히려 이제 4차 산업 가지고 있는 좀 더 포항이 새로운 이제 문화를 갖다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거를 하나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라트 기간에는 이걸 오셔가지고 직접 조종도 해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온 김에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저하고 이렇게 예. 대결을. 제가 태권도 2단. 예. 저는 이제 태권도 군대 1단. 그리하여 성사된 대결. 게임 고수 서영석 대 코딩 고수 백옥승. 과연 누가 로봇 무술 대회의 승자가 될 것인가? 드디어 시작된 경기. 왕년의 게임기 좀 잡아봤다. 서영석 선수의 컨트롤 능력이냐? 코딩한 로봇은 내가 제일 잘 다룬다. 백옥승 선수의 기술력이냐? 펀치 레프트 라이트. 때려. 쳐. 치열한 접전 끝 라이트, 결과는 라이트. 전문가 백옥승 선수의 승. 이게 애들놀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 구경하는 아이들도 있고 요거는 꼭 한번 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주시면은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재밌네요. 예. 근데 너무 기술 혼자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제가 아니죠. 기차기는 안 쓰려고 했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2019 포항 스트라트 페스티벌. 송도 해수욕장에서도 전영일 작가의 달 이야기라는 작품이 전시 중인데요. 이 작품은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이곳 송도해수욕장 역시요 멋진 바다를 배경으로 스틸아트 작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이 작품들은요 시민들과 함께 제작에 참여한 작품들이라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스틸아트 페스티벌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 바로 공간이 다양해졌다는 점이겠죠. 이번 공간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흥미있어 할 만한, 재미있어 할 만한 공간일 거예요. 그곳으로 가보시죠. 포항 동빛내항의 역사를 담고 있는 옛 냉동창고. 이번 스틸아트 페스티벌과 함께 나루터 문화 놀이창고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냉동창고의 옛 모습을 살리면서 현대적인 감각의 전시 문화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잠깐만 들어와도 이렇게 분위기가 확 달라졌구나 느낄 수 있어요.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동빛내항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동빛내항은 포항의 희노애락 그리고 역사적 사실들을 다 담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또 이 수협창고는 1960년대 이후에 포항의 어업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공간에서 1층 공간은 저희가 기억의 공간, 수협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물건들 가지고 저희가 전시를 했고요. 2층과 3층에서는 새로운 문화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요. 영상미 영화제와 그다음에 예술 강사의 아뜰리에 등 다양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스틸아트 페스티벌과 포항의 역사를 한데 집약시켜서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공간이 여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1층을 지나면 새로운 공간들이 나타나는데요. 이현 작가의 미러볼 빛 체험 공간이라는 작품도 만날 수 있고요. 추억의 리어카 전방에서 차도 마시고 책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도 즐길 수 있습니다. 층층이 색다른 것 같아요. 1층과 2층 책을 볼 수도 있고요. 차를 마실 수도 있고요. 시민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여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많은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어떤 것 같아요? 이거 냉동창고가 이렇게 시민들의 품으로 좀 바뀌었어요. 네. 소감이 좀 다를 것도 같아요. 네, 제가 송도해수욕장에서 구경을 하고 이제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 공간에서도 이제 페스티벌을 한다고 해서 들려봤거든요. 아무래도 저에게는 좀 생소한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이제 포항의 역사도 알 수 있고 이 수협의 냉동창고에 대해서도 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가지고 되게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와봤을 때는 문화공간이라고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책도 있고 뭐 커피도 있고 밤에는 또 영화 상영도 한다고 하니까 좀 생소했던 곳이 친근하게 다가와서 포항 시민분들 또 편히 오셔서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어둠이 내려도 스틸아트 페스티벌은 계속됩니다. 냉동창고는 낭만적인 영화관으로 변신하고요. 영일대 해수욕장에서는 남겨진 마지막 용의 승천이라는 화려한 주제 공연이 매일 밤 펼쳐집니다. 익숙한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시간 2019 스틸아트 페스티벌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느낀 점은요, 굉장히 매력이 다양해졌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했고요. 더불어서 다양한 공간에서 스틸아트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날, 좋은 바람이 부는 이 계절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스틸아트의 매력에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늦지 않았어요? 놀러 오세요. 철과 예술의 만남, 이색 작품, 이색 공간, 그리고 즐거운 체험이 기다리는 축제 2019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2019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현장에 다녀왔는데 볼거리 즐길거리도 많았습니다만 이번에는 특히 이제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많아졌네요. 그렇죠. 이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분들과 함께하는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시민분들이 단순한 제작에만 참여를 했다면요, 이번에는 기획, 더불어서 운영까지도 함께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서 발돋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시민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제 네. 좀 전에 하늘 얘기도 했지만 저걸 딱 보면서 야, 이게 낮과 저녁에 즐기는 차이가 그렇죠. 또 색달랐습니다. 밤에는 또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낮에는 그 바다와 구분되지 않는 그 하늘 세계, 그 넓은 탁 트인 공간에서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밤이 되니까 막 불이 번쩍번쩍거리는데 그거 혹시 그 용에 불 나오는 거 CG 처리한 거 아니죠? 진짜 나오는 거죠. 그거 제대로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낮으로 밤으로 다양한 어떤 볼거리가 분위기가 있어서. 많이 바뀌네요. 그래서 네.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냉동 창고를 네. 또 그런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 사실 우리 자동차 극장 뭐 이런 것도 색다른 분위기에서 영화 보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냉동 창고에서 여름에 괜찮겠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진 밤에도 연동되는 축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영일대 해수욕장에서만 펼쳐지던 것이 송도 해수욕장에서 함께하고 있어요. 사실 차로 다니기에는 좀 멀죠. 가깝고 네. 걸어가자니 또 애매한 거리인데 네, 그 중간에 걸어가죠. 네. 냉동 창고가 딱 있거든요. 그 냉동 창고라고 하면은 사실 이 동빛내양, 우리 포항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포항의 역사와 함께 스틸아트 페스티벌의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 즐기기에 참 좋은 축제가 이번 축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은요, 영화 상영을 하고 있어요. 아직 3편, 4편의 영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잘 검색하셔가지고요, 멋진 냉동 창고에서 좀 분위기 그렇습니다. 있게 영화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뭐 하여튼 뭐 매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가 좋은데 9월 28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동네 발견 이번 소식은요, 우리 지역 전시회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포항 시립미술관과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전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전시회 소식 첫 번째는요, 포항 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 전시회 제로전입니다. 네, 이번 전시회는 포항시 승격 70년과 포항시립미술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특별전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제로는 1950년대 후반 독일에서 태동한 국제 현대 미술 운동을 말하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전시라 더욱 기대를 모으고 다들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945년 이후 독일은 패전국으로서 경제, 정신, 예술, 문화가 거의 폐허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술가들이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겠다 했기 때문에 제로라는 미술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저희 포항도 과거의 70년을 돌아보고 미래 100년, 200년을 꿈꿔보자는 의미에서 독일 제로 미술운동을 저희 미술관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제로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정적이지 않고 움직임이 많은 작품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의 미술들이 난해하고 좀 어려웠다면 이번 제로전에서는 그 틀을 과감하게 벗어났는데요. 기술과 예술의 만남으로 인한 움직임, 빛과 공기, 바람소리와 같은 요소들을 작품에 녹여 누구나 쉽게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 구성은 제로 미술 운동을 이끌었었던 주요 3명의 작가들 하인츠 마크, 오토 피네, 윈터 위커 이 3사람의 주요 작품들이 중심이 되었고 제로 미술 운동을 국제 미술 운동으로 이끌었었던 세계적인 거장 12명의 작품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전시장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는요, 주요 작가들의 대표작 48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로의 미술 삭적 의의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이번 전시는 작품들이 정지해 있지 않고요. 움직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품에 빛이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특히나 오토 피네나 하인츠 마크는 빛이 반사되는 그 현상을 통해서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오토 피네의 중요한 작업인데요. 빛의 방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계가 만들어내는 단순한 움직임이 빛과 접목이 되어서 마치 우리 눈앞에 우주의 은하들이 반짝이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작품을 감상하시면 바쁜 일상에서 조금의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이 있다면 하인츠 마크의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텔레라고 하는 작품들인데요. 이 작가가 사하라 사막이나 인류의 그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그런 빛을 찾아다니는데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빛을 발산하는 작품인데 물질적인 재료가 작품이 아니고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빛이 작품입니다. 우리 동네 전시회 소식 두 번째로 찾은 곳은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특별기획전인데요. 더 리빌링 이미지 르네 마그리트 사진과 영상전입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는요. 벨기에를 대표하는 작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그가 찍은 사진 130여 점과 영상이 국내 최초로 전시된다고 합니다. 네, 르네 마그리트가 사망한 1967년 이후 한 10여 년이 지난 1970년대 중반에 르네 마그리트 사진들이 많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진의 용도로만 치부가 되었다가 르네 마그리트의 회화 작품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서 미술사가들을 통해서 연구가 많이 되면서 이것이 전시를 통해서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선보여질 어떤 가치가 입증이 되면서 전 세계 순회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이베이와 호주, 홍콩을 거쳐 국내 최초로 선보이게 되는 전시입니다. 르네 마그리트는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초현실주의 좀 어렵죠? 대체 초현실주의 작가란 뭘까요? 르네 마그리트가 활동을 했던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 무렵이 유럽에서는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그 시대의 예술가들은 기존의 관습과 체계를 따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혼란이 온 것에 울분을 터뜨리고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함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현실을 거부하게 되고 현실을 넘어서는 초현실주의라는 어떤 화파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르네 마그리트는 그만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초현실주의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일상적인 소재, 예를 들면 새, 사과, 중절모, 구름과 같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초현실주의를 화폭에 구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작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 초현실주의가 그런 의미였군요. 그럼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작가인 르네 마그리트의 어떤 작품을 볼 수 있을까요? 본 전시는 1층과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은 르네 마그리트 작품의 모티브를 국내 작가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미디어 작업, 그리고 르네 마그리트의 생을 이해할 수 있는 VR 코너, 그리고 르네 마그리트가 직접 찍은 영상 코너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 르네 마그리트의 회화사를 함께 이해하실 수 있는 연대기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시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르네 마그리트의 초현실주의 기법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관람객 체험존이 함께 마련이 되어 있어서 포토존과 함께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르네 마그리트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시선으로 시각 예술의 독특한 영역을 구축해냈는데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에서 그의 상상을 뛰어넘는 시각적 효과를 입혀 새로운 이미지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의 작품의 모티브가 된 사진과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기획전. 그럼 우리가 주목할 만한 작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본 전시는 르네 마그리트가 찍었던 사진이 주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크기가 작은 흑백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통찰력이란 작품, 그리고 그 옆에 통찰력을 그리고 있는 르네 마그리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르네 마그리트가 알을 보고 새를 그리는 통찰력을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였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사물 이면에 존재하는 미스테리함,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환기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슈크캔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사진 작품에서는 르네 마그리트가 여성의 얼굴을 그린 액자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사진 바로 옆에 르네 마그리트가 자신의 집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사과를 얼굴에 가린 대전쟁이라는 회화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르네 마그리트가 찍은 사진을 통해서 르네 마그리트의 회화 작품의 어떤 근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초현실주의 작가 르네 마그리트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기회,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동네 전시 소식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이번 전시회 소식을 아주 다양하게 잘 꾸며놓은 것 같고, 또 경주 우양미술관은 국내 최초로 르네 마그리트의 사진과 영상들을 선보이는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두 특별전이 언제까지 열립니까? 네, 포항시립미술관의 제로전은요. 2020년입니다. 네. 2020년 1월 17일까지 굉장히 길죠. 네.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경주의 우양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르네 마그리트의 특별 기획전은 10월 31일. 10월 31일까지. 네, 10월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요. 네. 그죠? 사실 우리 지역에 좋은 공연 없나, 전시회 없나 하고 좀 목말랐던 분들이 계실 건데, 포항과 경주에 이렇게 좋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늦지 않았어요? 꼭 다녀오세요. 네, 계속해서 이번 소식은요, 제주 해녀가 아니라 경주 해녀를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특히 이제 이 동네 발견에서 찾아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 45도? 네. 45도? 네. 괜찮아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방송중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네. SNS에 사진 업로드를 바로바로 하고요.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 네. 이 해녀가 있다고, 경주에. 핵인싸 해녀가 있다고 해서 저희 동네 발견에서 떴잖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근데 네. 박동주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핵인싸 아닙니까? SNS 활동 정말 많이 하는 거죠. 핵자는 아니고 그냥 인싸. 그냥 인싸. 예. 부끄럽네요. 괜히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쨌든 열심히 찍고 열심히 올리고 있죠. 네네. 자, 그런데 이분도 저 만만치 않게. 아니, 사실 근데 요즘 여성분들이랑 웬만하면은 다 핵인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드시기 전에 계속 찍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경주 해녀분들 중에서 가장 막내이면서도 활동을 아주 활발하고 계시는 경주 해녀 이정숙 씨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만나보러 갔습니다. 네.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흔히 해녀라고 하면 제주도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우리 지역 경주에서도 아직 현직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해녀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만나볼 오늘의 주인공은 경주 해녀들 사이에서도 핵인싸로 통한다는데요. 그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정숙 씨, 그녀가 전하는 경주 해녀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특명 핵인싸 경주 해녀를 찾아라. 제작진이 찾은 곳은 간포읍인데요. 때마침 물질 작업이 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와 봤는데 어디 보자. 이분들 중에서 우리가 찾는 젊은 핵인싸.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젊은 분들이 계시다는데 어디 있어요, 해녀? 있네요. 저쪽에 있어요? 내가 좋은 거, 저거 좋은 거. 어머니도 적다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9. 59. 연세가 70.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50이요. 50이요? 네. 어머니가 오늘 거짓말. 네. 예? 와그래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네가 지금 50살밖에 안 됐나?
어머나. 네. 이래봬도 제가 제일 막내라고요. 어머니 지금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작업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얘기할까요? 그렇게 그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를 떠나버렸다. 첨벙첨벙. 이때 갑자기 떠오른 노래 한 구절. 지금 이 상황이랑 어울릴 것만 같다.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여자는 해녀, 제작진 항구 따라라. 경주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해녀는 약 100여 명. 그중에서도 이곳 간포읍 연동마을에서는 총 13명의 어머님들이 아직도 현직에서 해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것 좀 보세요. 잠수 실력이 한눈에 보일 만큼 물이 엄청 맑죠? 소심이 깊지 않은 동해안에서 활동하는 경주 해녀들. 주로 전복, 소라, 해삼, 성게 등을 채취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작업량은 어떨지, 대박이 났을지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물질을 마친 해녀들이 서서히 육지로 올라오는데요. 다시 만난 이정숙 씨. 너무 반가워요. 그나저나 보기에도 오늘 작업량이 상당한 것 같은데, 와, 이게 다 얼마야? 5kg면 어느 정도예요? 5kg면 40만 원. 예? 40만 원. 5kg면 40만 원. 네. 여기 사진들 갖다 대고 파는 데는 52만 원. 해녀 중에 제일 잘해요. 1, 2등. 예? 해녀 중에 1, 2등 본다고. 1등 할 때도 있고 2등 할 때도 있고. 아, 진짜 좋으신다. 아주 뭐 앞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 사람. 물질 작업을 마친 이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점심 준비로 바쁜데요. 경주 해녀인 그녀가 먹는 점심 메뉴, 오, 전복이네요. 오늘은 전복을 가지고 찜도 해보고, 그다음에 전복 물회 준비해 보려고요. 바다에서 물질 한 번 하고 나오면 바로 허기가 느껴지는데요. 체력 소모가 많은 만큼 점심은 영양 가득 바다의 산삼 전복 요리로 뚝딱 차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 차려놓은 밥상에 앉진 않고 계속 서서 사진만 찍고 있는 이정숙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잡은 거 요리한 거 SNS에 올려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그녀가 인싸 해녀로 불리는 이유는 작년부터 시작한 SNS 활동 때문인데요. 젊은 소비자층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답니다. SNS 한 지는 얼마 안 돼요. 그냥 딸이 해주다가 제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배운 지는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한 번씩 글 올리고 사진 올리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자, 해시태그 경주해녀 밥상까지 업로드를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먹방을 해야 할 텐데 집이 아니라 어디를 가시네요? 옆에 친정엄마가 계셔서요. 오늘 한 거 같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작업해서 따온 싱싱한 전복 요리. 친정엄마와 함께하니 얼마나 맛있게요? 물 맛있는 거 다 해요. 오늘 잡은 걸로 요리를 했어. 어머니. 맞네. 아까 우리 바다에서 어머니도 뵀었죠? 해녀 아니에요? 예, 형님 맞아요. 아까 작업하셨죠? 예. 사실 이정숙 씨에게 해녀를 해보라고 권유한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했다. 맛있다. 부산 큰 데서 장사 크게 하다가 그 IF 어렵게 돼서요. 완전히 말아 모아 빼놨지. 일단은 말아 먹었습니까? 네.
사업 실패 후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이정숙 씨. 그녀의 나이 30대 초반. 일찌감치 경주 해녀로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녀였던 엄마를 보고 자란 영향일까요? 큰 거부감 없이 지금까지 젊은 인싸를 뽐내며 경주 해녀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로 가진 거 다 털고 아무것도 없을 때 엄마가 여기 와서 자리 잡으라고 해서 오게 됐거든요. 처음부터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릴 때부터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그나마 해녀더라고요. 그녀는 운명처럼 어머니의 뒤를 이어 해녀가 됐는데요. 물질하는 방법도 어머니에게 직접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향하는 그녀. 이정숙 씨가 해녀 활동과 함께 SNS를 시작한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는 상인이 와서 동네 미역을 다 걷어갔었어요. 근데 우리가 밖으로 나갈 일은 없었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미역을 말려놓으면 상인이 와서 걷어가는 거였는데 어느 날부터 돌미역을 찾는 상인이 줄면서 팔리진 않고 쌓여만 가고 있었던 건데요. 그 모습을 본 딸이 SNS를 통해 직접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하게 된 거죠. 입안 가득히 미역이었어요. 네, 그리고 방에도 안방에도 미역을 가득 채워놓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딸에게 인터넷과 SNS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 예쁜 명함까지 만든 이정숙 씨. 사람들에게 자신을 셀프 홍보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요. 그리고 주문도 해주시고 또 나쁜 점 좋은 점을 SNS를 통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부터 젊은 소비자들과의 소통까지 요즘은 인터넷 바닷속을 헤엄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요즘 아침 물질 작업 외에도 할 일이 참 많다는데요. 어느 하나 이정숙 씨의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발로 뛰며 홍보한 덕분에 이제 조금씩 소비자들도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 하신 거예요? 2천만 원 정도? 작년에. 직접 발로 뛰는 경주의 젊은 해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일에 적극적인 이정숙 씨. 한가득 짐을 싣고 어디론가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프리마켓 갈 준비하고 있어요. 프리마켓은 왜 가시는데요? SNS 통해서 제품을 소개도 하지만 좀 더 소비자분들 가까이서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어요.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행복한 드림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경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안다는 꽤 큰 규모의 플리마켓인데요. 와, 오늘도 다양한 물품들이 참 많이 나왔네요. 경주 시민들이 주축으로 돼서 경력이 단절되거나 그리고 뭐 주부가 되고 나서 이제 집에서 쉬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자기가 만든 제품이나 그리고 팔고자 하는 물품을 이 자리에 나와서 뭐 핸드메이드, 의류, 뭐 기타 잡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렇게 좀 시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정숙 씨도 매주 이곳에 나와 직접 가지고 나온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물론 무료 시식회도 있으니 마음껏 드시고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런 거 되게 생소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또 시식도 있으니까 맛도 보고 또 사장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맛있게 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한번 체험도 해보시고 구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구매하셔야죠. 오늘 이 생각이 없어가지고 네,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곳 플리마켓에서 돌미역과 같은 해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이정숙 씨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은 편이긴 하지만 역시 실전 영업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때 관심을 보이는 한 손님 등장. 카드요. 오, 이것은 긍정의 표시? 가져오실게요.
토요일마다 여기 아니 있으니까. 미역기가 좋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하나 사볼까 싶었는데 드셔보시고. 처음에 안 그래도 보이긴 해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석 게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장사 잘하는 것도 꿈이지만 앞으로 해녀일을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해녀라는 게 너무 멋진 직업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해녀계의 핵인싸를 꿈꾸며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녀. 이정숙 씨의 해녀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경주 해녀 이정숙 씨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정숙 씨를 통해서 해녀에 대해서도 또 많이 알게 되고 경주 해녀가 참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해녀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러게요. 물질하는 모습이 굉장히 신나 보였잖아요. 이제 열심히 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반면에 편견이 하나 깨졌습니다. 해녀 하면은 좀 할머님들이 하시겠다 생각이 있었는데 30대 초반에 시작하셨다 그러잖아요. 네네. 아직 연세가 50밖에 안 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옆에 계신 같이 하시는 네. 그 어머님, 많이 야야야야, 이거 거짓말하노, 야야야, 네 50 안 넘었나? 어머나 이렇게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데 아니 농담이셨죠. 그분도 네. 아마 그런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네. 해녀 일은 맞아요. 많은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해서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네. 50이면 한참인 나이잖아요. 그럼요, 예. 지금부터 계속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왜냐면 아니 그 좋은 전복하고 그냥 바로 잡은 거 드시잖아요. 신선한 거 먹으면 건강. 제가 봤을 때는 막 100세까지 우리보다 더 건강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해녀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네네네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구나 우리 이정숙님의 어머님도 현직 해녀분으로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네. 두 분이 같이 물질하는 모습 좋네요. 좀 건강하게 오랫동안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 실패 이후에 이렇게 이제 해녀 직업을 갖게 됐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NS 활동도 하고 있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프리마켓에 나와서 경주 해녀도 소개하고 또 상품도 팔고 계시는데 아주 뭐 이렇게 사시는 모습이 적극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사실 방송 보면서 바로 이제 친구 추가했는데요. 네. 네. 간포 해녀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렇게 빠르다니까요, 소통이. 빠르네. 예. 그리고 왜냐면 저 그거 미역귀 그거 살라고.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이 홍보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정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걸 가르치거든요, SNS를. 그래요? 근데 네. 이분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딸한테 그냥 들은 걸로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정말로 알려야 될 걸 알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단순한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떠나서 어떤 이런 해녀분들의 삶을 이런 어떤 그 SNS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좋아요 누를게요. 네. 예. 자, 많은 활동 앞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겠고요. 자, 동네 발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동네 발견에서는 또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죠? 네, 노란색 깨톡창에 동네 발견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멋진 곳, 맛있는 곳이 있으면요. 저희에게 사진과 함께 영상을 보내주시면 돼요. 소정의 상품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깨톡 친구를 추가해 놓으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저기가 어디지 하고 궁금해하셨던 그 장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전해드리고요. 가끔 깨톡 이벤트도 합니다. 이 선물이 솔솔해요. 저도 탐나더라고요. 저도 막 이름 막 이렇게 막 바꿔가지고 막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친구 추가하셔가지고요. 네. 또 많은 시청자의 발견에도 그렇습니다. 동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양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